네.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예정대로 오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총파업에는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하며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총파업의 쟁점과 해법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현재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예. 오늘 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각각 좀 다릅니다. 예. 연대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게 좀 다른데 대략 파업에 참여한 사람 한 2만 2천 명 예.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네. 어제 맨 마지막 그 1시 마지막 협상이 있었을 때 예. 이때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러니까 대여 사무실을 빌려서 협상을 했어요. 예. 원래 이런 상대방 사무실이나 가서 마지막 협상일 때 시간 보지 않고 기소하게 됐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이건 이제 교육청 쪽에서 잡은 건데 예. 반발이 심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마지막 협상인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파업 타결이 안 됐고 예.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은 한 6만 명 정도 모여서 행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하여튼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규모로 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 분들이신데 주로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합원 규모가 한 2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약. 예. 그런데 이제 예. 대부분 이제 청소라든지, 예. 그러니까 학교 급식, 그러니까 방금 돌봄 교실 예. 이렇게 이제 학생이라든지 우리 일반 그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부분들, 예,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해서 다양한 그 업무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기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무기계약이라든지 예. 파견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일하는 그런데 딱 지금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기조가 일자리 문제를 그것도 질 좋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맨 처음 인천공항 들어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많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제 비정규직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홈플러스에서 회사 사원 전체 한 99%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그런 상황에서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됐고 또 지금 처우도 굉장히 낮고 공급도 굉장히 대우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참아왔던 것이 이제 와서 터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을 지금 짚어본 건데 더불어서 지금 민주노총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노정교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정교섭에 좀 나서줄 것을 정부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정규직 노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고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같이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랑 같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교육부, 문재인 정부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통용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게 다른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협상력을 좀 높이든지 아니면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좀 끌어가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협상에서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거리에 나온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수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하는데 앞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학교 급식이나 돌봄 교실 이게 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합니까? 전국에 지금 그 학교 급식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러니까 급식 중단된 학교가 한 2,500여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식단이라 해서 뭐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대신 오늘 점심을 이렇게 제공했다라고 했는데 이 파업이 지금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점심 또 빵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학교 비정규직이 한 2만 명 정도 파업을 하게 되고 또 이게
돌봄교실, 학교 끝나고 나서 이후에 어머니, 아버지가 직장 갔다 돌아오기 전까지 돌보아주는 이 돌봄교실도 예.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 이번 파업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게 된 것이고요. 이 돌봄교실이나 도시락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말고사인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예. 영향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첫날 시행이 굉장히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일단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데 급식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뭐 빵이라든지 도시락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돌봄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정부에서 교육 당국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또 그 대처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시락을 싸와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도시락 못 싸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이라든지 미리 파악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스라든지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를 했지만 예. 기존에 준비해왔던 선생님들의 손길에 비해서는 못 미치죠. 당연히 못 미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책이 없어요. 예.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파업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하루, 이틀, 3일, 내일 모레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예. 그 추이는 계속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도 잠깐 이분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뭐 예. 요구사항 같은 것들도 좀 얘기가 됐습니다만 쟁점 사항들을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학교 비정규직 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게 기본급 인상, 예.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을 철폐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급이 지금 인상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6.24%예요. 예. 근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야기하는 거 1.8% 이상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정규직의 지금 현재 수당이 한 60% 되는데 이걸 한 80% 정도 올려달라. 예. 그러면서 차별을 철폐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 근무를 하면서 겪는 뭐랄까 이렇게 자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예. 표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맨 처음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해선 특별히 이야기하겠다라고 기조를 그렇게 잡아갔는데 예. 현재가 답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급식 조리 노동자 같은 경우는 안에서 그 더운데 수백 명의 아이들 밥을 먹인다. 그 더운데 에어컨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별 해소라는 차원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세세하게 좀 돌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 당국에서는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이 부분이 교육당국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상률에 대해서 6.24%에 대해서 우리는 낼 수 있는 것이 1.8%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추경이라든지 추후에 더 플러스 알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산 차원에서 1.8%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장 비대위 그러니까 연대회의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 1.8%라는 거는 보통 일반 공무원의 인상률에 물가 인상률에 맞춘 공급 인상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 와서 얘기하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한정되어 있는 자원 때문에 예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교육 당국도 예. 좀 답답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협상에 참 접점을 찾아서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 이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전교조나 진보 단체들은 이 파업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에 한국교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해달라 예. 이렇게 당국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필수 공익 사업. 예, 필수 공익 사업이라는 것을 학교도 지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의외인데 왜냐하면은 예, 필수 공익 사업이라는 건요 철도나 예, 가스나 항공이나 이렇게 수도나 예. 이렇게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예.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이 정지되거나 파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민 경제 생활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을 했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대한항공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파업을 할 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됐는데 학교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필수 공익 사업을 지정하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중에 대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대체할 수 없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공교육에 예. 대해서 사교육이 이미 거의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총에서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예.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하는 듯이 되어서 예. 파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요구 사항들 조목조목 저희가 하나씩 따져보고 있는데 지금 파업의 기간이 언제까지냐 앞으로 4일간 진행이 될 것이다는 저희가 짚어봤고요. 그런데 내일부터 지역별로 파업 대회가 확대가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에 올라와서 파업 행사를 하시는 분은 일부분이고요. 예. 각 지역별로 각각의 근거지에서 이제 파업을 행사를 진행해야 할 텐데 아마 파업 지도부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서 홍보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지역별 파업으로 확산된다는 것은 전체 파업의 행사 주체가 각각에 다니면서 전국에 예. 뭐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렇게 전국으로 다니면서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홍보는 하는 것인데 예. 올해 들어서 이 비정규직 학교 기간제 선생님들의 파업에 대해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워낙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다르고 학생들도 뭐 보니까 응원의 메시지 보내기도 하고요. 예. 정당한 우리의 권리, 자신의 권리를 찾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예.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될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이렇게 불균등한 발전을 해왔어요. 어느 한 분야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어느 한 분야는 굉장히 저발전하게 돼서 이게 결합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됐는데 예. 이제 중요한 것은 해결해야 될 게 양극화의 문제가 되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와 국민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거든요. 이젠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네네. 국정 목표가 노동 존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첫 번째로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금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지 않고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부분을 좀 고쳐줘야 되고 교육부 관료가 아니라 예. 실질적인 책임자가 나와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